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번 일요일이 바로 일강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을 바꾸지 않도록 이런 썸머타임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기억하실 텐데, 그럼에도 이번에 또 한 번 시계의 시간을 반으로 좀 또 돌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뉴욕주의 운전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합의금은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에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서머타임이 이번 일요일에 끝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1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새벽 1시로 시계바늘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 밤에 1시간 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더 잘 수 있게 됩니다. 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지만, 이제 벽걸이 시계나 아니면 부엌에 있는 가전제품 시계 등은 1시간 뒤로 조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서머타임 시간을 이제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여러 번 나왔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또 시간이 또 변경이 되는 겁니까? 사실 서머타임으로 시간 조정할 때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왜 계속 실시되는 것인지에 얘기하는 한인 등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 발의안 통과시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말씀하셨던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었고, 심지어 통과됐다는 소식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에선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됐었죠.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주민투표에서 서머타임을 폐지하는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유권자 약 60%나 서머타임 폐지에 찬성했는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완전하게 그때 확정됐던 게 아니라 주의회에서 또 통과를 시켜야 했는데, 주의회 표결 과정에서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하고 가결에 실패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주의 유권자들의 60%가 찬성을 하는데 주의회가 이 찬성을 안 했다는 거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 주민들의 생각을 뭘로 지금 보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말고 이 연방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올 초에 서머타임을 영구화하자는 법안, 선샤인 프로텍션 액트가 연방 상원에 상정됐었습니다. 또 그것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발의돼서 작년에 연방 상원을 통과했었는데, 근데 하원에서 좌초됐었고요. 그러자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상정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최종 승인돼 확정되면 서머타임이 올해 3월 10일 시작됐고, 그게 계속 가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당시엔 앞으로 시계 조정할 일 없겠다 하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번 일요일 또 서머타임 해제되면서 시계 고쳐야 하니까 예상하시다시피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승인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아예 무산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연방의회 웹사이트를 가보면 이 법안은 현재 림보, 그러니까 계류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상원에선 통과가 됐었고 하원에서 멈춰서 발목이 붙잡히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위한 데스크로 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내년 초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은 서머타임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영구화하자는 내용이니까 내년 3월 10일에 서머타임 적용될 때 한 번 더 시계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미 상당수 주들에서는 이 서머타임으로 인한 시간 변경을 없애려 하고 있죠. 앞서 캘리포니아주 소식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보면 모두 19개 주에서 서머타임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9개 주에는 플로리다, 조지아, 메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와이오밍 이런 주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들 주에선 각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연방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올해 또 관련 법안이 상정됐고요. 그럼 이 19개 주는 썸머타임 이 시간을 영구화하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썸머타임을 실시하지 않는 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와 애리조나주가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와이와 애리조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이제 서머타임을 실시하는데요. 단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 사모아, 괌 등은 표준시를 유지합니다. 네, 이 서머타임을 놓고 사실 찬반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었는데,
이 서머타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서머타임 실시하게 되면 1년에 두 차례 뭐 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 이 서머타임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네. 생체 리듬이 갑자기 변하니까 일단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수면 장애를 초래하는 건 물론이고요. 서머타임으로 시간이 바뀌고 나서 그 몇 주 동안은요, 실제로 심장마비, 뇌졸중, 심지어 사망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밖에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서머타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멍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그럼요. 또 없어지고 그럴 네, 때 네. 일주 정도는 멍해요, 사람이. 아주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한 2달 반 정도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십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래요? 어느 정도로 제가 신경을 쓰느냐면은 서머타임이 해제돼도 서머타임 시간으로 그냥 살려고 노력을 해요. 바뀌는 게 싫어서. 왜냐하면 한번 바뀌게 되면 내 몸이 적응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심하더라고요. 좀 심각한데. 아우 심각하죠. 자, 그러면은 한인들 분위기는 어때요? 한인들 사이에서는? 한인들도 사실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그쵸, 갖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가 올 3월에 한인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한인 대부분은 왜 서머타임이 시행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태어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라 뭐 익숙해져서 딱히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뭐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중에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예. 한 한인은 작년 법안이 발의돼서 올해 더 이상 서머타임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시행돼 당황스럽다고 했고요. 1시간이긴 하지만 분명 생활 리듬이 깨지고 그래서 없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익숙해진다 해도 아이들의 경우엔 훨씬 더 힘들어한다는 그런 반응을 나타낸 부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감기 유행하는데 그렇게 서머타임 실시되면 컨디션 더 나빠져서 감기 더 잘 걸리기 쉽고 그렇게 득보단 실이 많은 제도라고 혹평했습니다. 다른 한 한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1시간 시차 적응에도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당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 서머타임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잠이 우리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그 시간을 1시간이 뭐 별건가 하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 꽤나 많습니다. 서머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죠. 불러보시겠어요? 오늘 아침마당에서 그 노래 하나 좀 보내달라고 신청을 좀 네. 해야 되겠네요. 네네. 원래 이 그 서머타임은요. 양초를 사용할 때 양초 사용을 아끼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역사적으로. 네네. 그랬는데 지금은 양초를 쓰지 않잖아요. 예. 이런 제도가 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네. 미국뿐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서머타임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도 예전에 서머타임이 있었어요. 아, 그때 88 올림픽 때 잠깐 한시적으로 한 적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서머타임 항상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아, 그럼요. 오, 여기서 세대 차이가. 그거 모르셨어요? 네, 저 몰랐어요. 저도. 88 올림픽 때는 그래서 그때 네. 서머타임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 네. 다시 한번 고해만 가자. 뭡니까 올림픽을 네. 다른 나라에서 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 서머타임을 1년만 잠시 시행하자 네네. 했지. 그 전에는 항상 시행했었어요. 그 어렸을 전에요? 때. 그럼요. 네. 네, 저는 일제말기 때 살았기 때문에 아이 참 이거. 다음 소식 가볼까요? 네. 자,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뉴욕주의 운전자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약속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모두 3억 2,800만 달러 기금을 만들어서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 현직 운전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우버는 2억 9천만 달러, 리프트는 3,800만 달러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뉴욕 지역이잖아요. 뉴욕주에서 합의금을 받게 될 운전자는 모두 몇 명 정도 되나요?
약 1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운전사들은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고 승객이 내야 할 세금을 운전자한테 떠넘기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요. 이와 함께 뉴욕 주법으로 보장된 유급 병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우버와 리프트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운전자들 주장에 맞섰는데 그런데 뉴욕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검찰은 우버와 리프트가 임금을 착취했다는 이런 운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고요. 이후에 이 두 업체는 당초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운전자들과 합의에 나선 겁니다. 두 업체는 합의금 지급 외에도 운전자들이 제기한 유급 병가까지 역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수수료 징수 등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선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뉴욕주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합의인데 이게 또 다른 지역으로 일파만파 커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 근데 이 두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요? 이게 무슨 뭐 네. 이렇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게 뭐 2억 3억씩 이렇게 돈을 주고 네. 상당히 큰 회사가 돼 버렸네요. 그러네요. 우버와 리프트가.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